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18쪽부터 33쪽까지 질의 김혜영 의원님 나머지 하십시오. 금방 끝나요. 네, 아무튼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갖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 꼭 점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행복 나눔 일촌 맺기 이거 있거든요. 24페이지요. 예, 이게 생활정권의 네, 네, 구성입니다.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는 네.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하고 이 있죠.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60세대를 대상으로 네. 약 2,500여만 원의 그 혜택을 이렇게 일주일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네. 올해는 몇 세대로 늘리죠? 금년도도 저게 작년도 수준은 일단 목표를 잡고 네, 네. 하는데요. 네. 이것은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후원자가 더 많이 저희가 발굴을 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럼 지금 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잘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올해도 목표를 좀 많이 정하셔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를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읍동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홍보를 네.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25페이지 보고 평가 어린이집에 보면은 그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거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장려금을 연 1회 약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 교재 구입비도 이제 1회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네. 약 3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 난방비도 연 1회에 약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그럼 이렇게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 이런 걸 못 받나요? 평가 인증 받기까지가 네. 그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네, 이 선생님들이 네. 어린이 보육 외에 그 외 시간에 평가 인증 받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네, 이런 인센티브도 있는데 또 그런 것이 있어서 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인센티브를 인증한 데는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조금 어떤 배려 차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부터는요, 네. 평가 인증제를 의무화시킬 계획으로 네, 그런 현재 추진 중에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아까 그 우리 소사벌 그쪽에 보면은 지금 도서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 확실히 도비 받아서 한다고 아까 말씀 설명을 하시던데? 저 LH에서 한다고 하던데? 네,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네. 금년도 1월 달에 LH에서 네.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그런 거 협의가 돼서 99억 원 중에서 네. 67억 원을 상반기 중에 받아오는 거로 서류 주는 상을 거로 해놓으셨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 예, 지금. 그거 서류 남기세요. 예, 오늘 항상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게 구두래갖고 뭐 이익이 남으면 해주냐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또 이제 거기 그 본부장 아래 그 차장이 또 저희 도서관하고 같이 또 협약 또 해서 상반기 중에 서류로 해서 남겨가지고 네,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 꼭 통과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내외에 도서관의 도서관 관리에 많은 그 배려와 관심 때문에 네. 관리비 67억 원을 그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협의를 받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김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우리 시인데 결혼 이민자가 3,000명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 많아요? 이 다문화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뭐 읍면동별 내지 말고 그냥 그 권역별로는 어때요? 예, 서부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우리 시가 다문화 사업은 실제는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식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제 서부 쪽에는 다문화가 많은데 서부 쪽에서 다문화 사업하는 건 별로 없어요 또. 항상 뭐 남부 북부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또 역시 이제 청소년 문제도 여기 국이죠? 여기까지. 예. 청소년도 실제 서부 쪽은 특별하게 뭐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뭐 있다면 딸랑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있게 없잖아요. 무슨 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북부에서도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던데 이 서부는 너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취약해요. 다문화도 많으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이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서부 복지타운에 그런 내용을 좀 담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뭐 그런 거는 다문화다 청소년이다 이런 거는 담는 것도 없잖아요. 그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북부도 무봉산 수련원 외에는 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참에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남부 북부를 제치고 서부부터 하자면은 시는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 깨가지고 서부에다가 다문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좀 만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국제영역관련입니다. 저희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그 계획에 보시면 지상 3층에다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없어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그 기획사에 없으면 그거 못 믿어.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 그렇게 배를 얘기하면은 하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고 예. 더군다나 다른 거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되면 이제 거기에 뭐 여성애관이면 이제 그 장난감 나라 아이만 값 이런 거 다 들어가면 공간이 나중에 부족해지지도 않고요. 여기다 있지도 않은 걸 지금 얘기해봐야 나중에는 딴 사람이 와서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에 청소년 시설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함께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떠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는 그 다문화족지원센터는 저희 이제 북부 네. 복지센터에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서부복지타운이 걸리게 되면은 같이 한번 지금 기획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원래 시민들도 이제 거리가 있으면 잘 안 가듯이 다문화는 더더욱 거리가 있으면 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실제는 지금 숫자로 뭐 많을지 모르지만 남부가 이 서부가 출산율은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예? 남부와 북부에 비해서 서부가 높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줘서 마무리돼서 할 때 되면은 그때 되면 그 서부에 지금 그 막 자라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좀 시장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서부 시장님 아니면 서부 쪽 뭔가 좀 이번에 좀 새롭게 한번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가지고 다문화 인구를 그 통계를 내는데 저희 이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 3,009명의 그 다문화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다문화 센터에 등록된 인구는 한 40명 정도. 그 3분의 1 정도만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 또 이율의 사유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서 이제 다문화 활동에 3분의 1 정도만 참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 여기에 다문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남부라든지 서부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 대단한 사업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서부복지타운이 이제 걸리게 되면 지금 지상 3층에다가 이제 지상 3층에
다문화 센터가 지금 저희도 지금 입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아니 그리고 더구나 청소년 시설은 뭐 지금은 얘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도의원께서 건축비 30억을 갖고 올 테니 뭔가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4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 우리 시가 땅만 좀 해서 그거랑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면은 실제는 이제 세터민은 이제 들어가지 않잖아요. 세터민도 안중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세터민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 다문화라고 보지 않고 이제 우리 이제 민족이니까 이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사실 함께 이렇게 좀 어울리는 거는 현재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요즘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는 분이든 지도자들이든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뭐만 있으면 그냥 마치 그냥 죽을 죄진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이 언론에서의 문제 또 그런 걸 통해서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엉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뭐 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데 그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전체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제 CCTV를 이제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입장이 뭐예요? 저희는 지금 그 432개소의 전국 우리 평택시 어린이집 중에서 이미 이제 17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는 CCTV가 16개 중에 17개 시립 그 어린이집 중에서 100%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415개 중에서 155개, 약 한 37% 정도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20% 정도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설치 안 된 데는 그냥 지금 이제 도에서 경기도에서 개소당 약 130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은 다 전액 2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을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제주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냐 하는 불만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도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학부모 회라든가 시설의 장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이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면성이 좀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학대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사업비 내려오면서 도하고 연계하고 중앙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3월 달이면 뭐좀 나온다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을 어디에다 시범을 하는 거죠? 시간 차등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시간을 좀 더 달리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다 시범으로 해? 네. 20페이지요? 예. 육아지원센터 내 밀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육아지원센터 저기 옛날 그 교육청재리죠. 비전동의가 있는데 네. 육아정보센터인가 거기요? 네. 국제대학교에 위탁 좀 주고 있다. 국제대학교요? 예. 남서울대가 아니고? 국제대학교. 요즘은 바짝 이 국제대하고 친해졌어요, 시가. 네? 그래도 관내에 있는. 뭐 사업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제대하고. 뭐 어린이집도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서부 장난감 대여실은 3월달 개원 예정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랬어요? 지금은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거의 2월 중순이면 인테리어 작업이 다 끝나고. 그러면 장난감은 어느 정도
확보돼요? 지금 장난감은 저희가 그 기자재고 입비가 6,356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은 개당 8만 원 정도 해가지고 4천만 원, 500점을 일단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용하는 분들은 회원제로 등록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요 회원이? 또 아이만 카페 같은 경우는 그 평생 회원인데요. 만 원을 내면 평생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만 원만 내면 평생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대여를 할 때 일주일씩 대여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연장을 원하면 4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2일 기간을 좀 대여를 할 수 그러면은 있는 거기에 이제 대여료가 있어요? 대여는 없어요. 대여료 없이 예. 10,000원만 내면 평생 평생 회원입니다. 회원들은 무조건 예. 무료. 대신 만 원을 내고 평생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냥 무료로 그냥 등록. 그럼 10,000원 안 될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여기 북법센터 그 아이만 카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해봤어요? 예, 1,000명 정도 회원 그거 보고서 서부에 해달라고 해서 그거 예, 1,000명 정도가 회원 등록돼 있고요. 장난감들이 1,000점 정도가 지금 이 비치를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일에 2시간씩 세 번의 어떤 시간을 텀을 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놀 수도 있고 또 그 상담원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장난감이 지금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가이면서 또 아동은 또 그쪽 바로바로 성장을 하고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는 부모들이 이걸 장난감 빌려갔다가 고가 장난감 빌려갔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뭐 양심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변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파손들을 갖고 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뭐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감수하면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실제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이제 조건이 이제 열악한 순으로 보면 이래요. 지역아동센터는 참 열악해요. 밀시의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년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저희가 37억 한 1,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88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3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는 한 6억 4,400만 원 정도, 한 17%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이제 19억 8천만 원 정도, 53%가 이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뭐 여기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 청소년은 그 아동이나 청소년은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우한 아동들 환경이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만약에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예산은 12가 50% 이상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 지지가 있으시면 저희도 그거에서 자꾸 사업을 발굴해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시가 안 갖고 와서 지금 의회가 동의 안 해주는 적은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민간 입학에서 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업무 보고니까 이거는 그냥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야 돼요. 실제 우리 시가 조례를 너무나 이 확대 해석해서 사실 이걸 위탁을 이제 정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이 아파트 이 전자계약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이건 너무나 확대해서 그냥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시의회에 조례 올라오는 건 통과될 거 없어요. 다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다뤄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조례가 그렇게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애초에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 이것은 전임 이 김만수 과장을 통해서 이 3층에서 이제 일부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시가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그 문제를 뭐 따질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시의회에 조례를 이게 이렇게 상정할 때에
지난번처럼 올라오면 통과 안 됩니다. 좀 더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이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들은 저는 사실 그거 이제 인정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여지가 있어서 쟁점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갖고라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 이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아직도 지금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볼게요.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해놓고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26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서 이 기대효과에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이제 7밀도 넘치는 복지행정구역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네. 이대로만 되면야 뭐 더 이상 다 할 수 뭐 있겠어요. 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겠어요? 네, 저희가 이게 제도권 내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외에도 저희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28쪽에 이게 이 복지센터가 없어서 이제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현재 안중철장사 앞에 그 체육센터에 이 서부에도 이제 강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 2개 5개월 해서 28개 반을 480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 북부와 남부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되지만 운영상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나 북부 지역은 어느 정도 사무실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센터가 이제 계획대로 2017년도 했을 때 뭐 그걸 뭐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때 되면 뭔가 좀 공간이 확보되니까 될 것 같다 싶은데 이게 앞으로도 이 수년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되냐 이거요. 단기적으로는 청부 신도시센터 앞에 금년도 10월달에 준공되는 청보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청보복지타운이 아니고 청보 신도시 내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쓸 예정이고 1층에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포승에 지금 그 문화복지센터를 운동장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일부 이제 토지 매입비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복지센터가 젖어서 여성회관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6,600명 중에 4,560명, 남부 1,560명, 서부 480명 이게 비교가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뒤로 가면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더 마찬가지예요. 더 이것도 서부에서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여성 일하기 센터는 서부 지역의 그런 문제를 좀 다소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 금년 2월부터 매주 첫째 주 화요일날 현지 이동 상담을 2월부터 그러니까 그게 금년 2월부터 하는 게 일부 이제 좀 보완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안 되지. 그러면 연계해서 보면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교육 운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6대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걸 얘기하면은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뭔가 잘해보겠다 그러면 사람이 밖에서 또 딴 얘기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그쪽에 의원님께서 의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 복지타운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감정 해결하기 좀 그렇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시가 할 맘만 있어봐요. 건물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같으면 포승에서 여기 송탄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대로?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상용이라는 건 뭐예요? 932명이 이제 실적으로 올라요. 상용이라는 것은 게 뭐예요? 상시 우리가 정규직화 돼가지고 상직이라는 거를. 그럼 정규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5일 주 5일씩 근무하는 거 갖다가 사람 상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정규직은 아니네. 정규직 개념인데. 뭘 정규직 개념이요? 비정규직도 일용왕 같은 경우는 아니 일용 근로자는 당일 하는 거고 예. 이제 상용직 중에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에도 1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932명이 정규직이냐 이걸 물어보면 기업체 정규직화된 사람 숫자입니다. 진짜 이게 정규직화 된 사람들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명단 받아볼까요? 예, 그건 파악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그거는 파악을 하고 뭐 됐다며 또.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체 내지는 그런데 조 5일 그러면은 이미 실적이니까 932명 이 사람들 뭐 이름은 안 줘도 됩니다. 네, 그건 뭐 신상 자료라고 하니까. 예. 어느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내역을 한번 줘봐요. 네, 이게 무슨 이게 정규직이라고 932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앞에 그러면 이 위에 와서 보고한 거는 그럼 뭐예요? 932명에 대한 그 사전 현재는 932명이 정규직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 근로자는 실제는 이제 단기간 일하고 많은 거고요. 여기서 상용직 중에도 정규직이 다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있어요. 이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932명에 한번 현황을 한번 줘봐요. 예. 이름은 없어도 돼요. 예.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이렇게 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 계약된 현황을 줘보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그 거예요?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요. 아이고 지금 말고 별도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932명이 정규직이 아닌지 확인해서요. 예. 아니면 다시 다 사용직 다시 부릅니다. 국장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932명이 정규직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자신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못했어요. 뭐 정규직하고 상용하고 뭐 용어 차이가 있겠지만 무기계약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신분상에 어떤 뭐 제한이 없는 게 동명까지 보장된 게 무기계약직이고 상용직이라 하면 동명까지 못 가고 직원하고 뭐 차등주는 그런 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로 따지면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있는 사이가 있어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봐야 돼요. 계약이 무기한돼 있기 때문에 네.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건이 조금씩 다를 뿐이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932명이 정말 상용직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정규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932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아니 그걸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봐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별도로 보고 있죠. 이렇게 또 이 자신감이 갑자기 죽어버려. 시립도서관 31조. 네. 소사벌 도서관은 67억에 이제 확보가 거의 확정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확정 단계에 와 있다는 건데 그쪽에서 그렇게 답이 왔나 보죠? 네, 답이 왔습니다. 내친 김에 그거 무언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도시주택국에서 검토한 사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명확하게 이 받아놓지 않는 나중에 딴소리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45번 국도를 LH공사가 부담해냈다가 나중에 쌩까더라고요. 그 평택 지역 본부장이 그 검토를 한 사항이 60kg 준다 하고 그 본사 아니요 그 LH 본사의 그 확답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추 다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얼추가 어딨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 결정될 사항만 지금 남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이제 뭐 좀 받게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보자 이거요. 그 LH 그 차장이 그 저희 그 도서관 와가지고 같이 그 협의하는 사항이 99억 그 내역을 좀 알려주면은 그 본사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좀 가닥이 왔습니다. 본사에 이제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이제 이해가 네. 되는데 명확하게 받아놓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돈을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야. 언제 줄지 모르지만 뭔가 근거가 남아야지. 그래서 그 LH공사는 우리 시에 사업하려고 한 것 중에 중간에 계획 바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고덕 신도시 이 교통과 관련해서 한다고 다 손들어 버렸어요. 황해경 지자고 한다 다 손들어 버렸어. 이렇게 뭐 뒤집은 게 하도 많아서 이 문서를 좀 받아야 네, 된다. 그 아마 상반기 중으로 분명히 될 것으로 지금 알고 그걸 있습니다. 받아오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예. 삼 31쪽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85만 5,700권을 이제 금년에 이제 신규로 도서, 또 비도서 뭐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네. 이 도서를 선정하는 건 어떻게 선정해요? 도서 선정 그 기준은 그 우선 그 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희망도서를 그 우선 먼저 희망도서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죠? 여기서 전체 도서 구입하고자 하는 데서 전체에서 한 50%는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평 그래서 사서직 또 베스트셀러 뭐 이런 그러면 쪽에서 40만 권 이상은 희망이네요. 예, 근데 그 금년도 구입은 그 75,330건입니다. 저기가 장소고 도적이 예, 그렇고요. 금년도 그 9억 가지고 구입하는 양은 75,330건. 75,000권. 그러면 한 35,000권 정도는 희망도서로. 3만 권 정도는 그 희망도서로.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베스트셀러라든지 서평에서 그 추천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당도서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기에 도서 구입 계획이 많네요. 딴 데보다. 예, 전년도에 구했기 때문에 장소수를 지금 계속 채워야 해요.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13,190 이걸 4개로 이제 나누잖아요. 네.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13,000원. 한 권당 12,000원 정도 따집니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 얼마야? 1억 1억 5천? 1억 5천 대충 되겠네. 네? 그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억 5천이면은 한 관당 지금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기존에 지금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금년도 예산만 있어도 제가 보면 이제 신규로 이 작은 도서관 가보면 뭐 많이 비어 있던데. 저께는 8,000권 석동 이렇게 쭉 있거든요. 포승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 있던데요. 예, 그리고 장소를 더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년도보다 포승도 가보니까 어서 갖다 놓은 거지. 책이 좀 오래된 책도 거기 많이 있던데. 그게 전년도 데서 뜯은 거 주는 거예요? 보관했던 책을 줄 수도 있고요. 기증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본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관을 하고요. 공간에서? 예. 공간에서 안 쓰는 걸? 아니 아닙니다. 장소가 도서관에서 서비스가 많습니다. 본관. 신청을 하면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순회문고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도서관 중에 거점 도서관은 실제는 이제 장남 도서관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점 도서관들은 일정하게 장소가 다 있어요. 도서가 네. 적은 데는 작은 도서관들이 문제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대차? 상호대차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 다음 뭐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깎인 이유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제대로 못 대서 깎인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되면은 뭐 이제 다른 관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언제든지 시민이 빠르게 볼 수 있게 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은 도서관의 도서를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도 한 책 하나 되는 회사 형태 이거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 중에 한책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 책 일단 그 도서 선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그 선포식을 할 겁니다. 예, 이거 대략 130건 정도 이번에 저 추천 받았는데요. 거기서 줄여가지고 한 50건 정도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그걸 또 분과별로 그 책을 지금 읽어보고. 그러면 이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에서 금년도에 50권이 선정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권 선정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3번 걸쳐서 한 권으로 최초 그 평택시의 그 한 권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소송까지? 예. 이건 안 해? 복지회관 이거? 예, 그건 아직 이거 얼마 안 되니까요. 마칠게요. 예,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 계십니다. 예. 서영 의원 질의하십니다. 여성 청소년과의 19쪽이요.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에서 보면은 다문화 가정 모방문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 지금 결혼 이민자가 3,009명인데 거기에 국적 취득한 자가 있고 취득 못한 자가 있어요. 예. 그분들 다 가능한 거예요? 취득하지 자하고 취득을 하지 못한 자가 다 모방문에 그건 가능하죠. 둘 다.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상 저희가 그한 가정당 300만 원씩 4가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는 4가정을 선정을 해서 1,200만 원을 들여서 모국광고를 보내드리는 거고,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그 LG 노동조합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LG 노동조합에서 거기서 자기 그 노동조합에서 이제 전에 후원을 받아서 또 모국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2014년도에 몇 분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에도 이 4가정이 그 모국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외국인이 함께하는 세계인하는 행사 지원은 어떤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인하는 행사는? 그거는 이제 매년 그 5월 20일 날 하는 건데요. 그 이런 다문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어떤 그 각국의 문화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자기 문화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어디서 해요? 그런 작년에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럼 올해 작년에 지원을 안 한 거고 올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예.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동급식 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그 관계되는 분들하고요. 그 이제 그
되게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어떤 잘못된 걸 모니터링 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선 어린아들이 중식이나 저녁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혹시 소홀함이 빠진 애들 뭐 그런 걸 찾아보는 개념이지 저도 잘못해서 모니터링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거기 봉사하러 가봤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그저 가서 애들 식사 제공하는 거 도와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같이 놀아주고 프로그램 보고 애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예. 그렇게 그런 거를 좀 모니터링해서 찾아주려고 그러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런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외감 갖지 않도록 시에서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관계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인 특히 것 이번 같아요.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5일 동안 그래 얘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맞벌이 부모도 있고 조승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한테는 밥을 어떻게 할 거냐. 아침, 점심, 저녁 등등해서 우리 기어 좋은 이웃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애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불쌍한 애들인데 그런 시책 등 해서 열악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고요. 신경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은 새로 일하기 센터 현황해가지고 추진 실적 이렇게 있어요. 뭐 직업 훈련에 직업 전문 교육을 받고 나서 예. 그런 뭐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 일자리 센터에 네. 직업 상담사가 있고 취업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 직업 취업 설계사가 그 기술을 가르치고 또 구인 굳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내지는 기업체도 방문하고 구인 구직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그냥 교육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꼭 취업해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네. 그 새 여성 뭐 인턴십 지원이라는데 올해 뭐 15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올해 15명 와가지고 3명 총 8명이 되겠습니다. 18명이요. 18명이요? 예. 다문화 여성 같이요. 예. 지금 올해 이거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국도비를 내시가 돼서 네. 다문화센터 3명 포함해서 18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뭐 아이들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일하지 못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많고 그런데 여성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일하는데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해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참 많으신데요. 계속해서 19쪽에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영양 강화및 사회통합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가정당 300만 원씩 4가정이 작년에 오고 방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 가정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확대할 그런 방법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지금 토대시의 다문화 병원 공급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 앞으로 이게 이거 예산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산만 더 확보된다라고 하면 저 모방문을 더 해서 고향에서 어떤 좀 한국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럼 내 가정은 어느 나라? 되게 베트남하고는 중국이 됐습니다. 되게 베트남 동남아 쪽이 많이 되겠습니다. 중국 가깝고 베트남도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하와이나 그런 데 가서 참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국가적으로 그만큼 국위도 선양됐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면서 국위 가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홍보도 되잖아요. 평택시의 홍보도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건 관주도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LG 같은 데서 LG 노동조합에서 우리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목관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거기는 민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에서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결해서 민간 차원에서 좀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은데요. 네. 이제 선거법에 저축이 돼요. 그래서 민간하고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론 LG에서는 네. 2014년에 몇 가정 고급 방문에 저희 이제 그 정도, 저희도 LG도 그 정도 수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네 가정이라 그러면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정당 300만 원 정도 쓰게 되는 사업인데 대신 이제 LG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또 선물을 같이 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LG 노동조합에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평택에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서 연계시켜주시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의원님, 말씀. 힘써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20쪽에 영유아 수가 0세부터 5세까지 27,897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학생은 15,4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는 어떤 보호를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기본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 100%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육수당이라 해가지고 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양육수당은 20만 원씩이에요. 20만 원씩 해서 전업주부 중에서 내 아이를 내가 좀 키우겠다. 그런 숫자가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게 80억, 8,400, 아니야. 808억입니다. 808억이라는 금액에 15,465명을 이렇게 분배해보니까 1인당 522만 7,869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연간. 1년 연간 동안. 그렇습니다. 한 아이당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불된 그런 현황이 되겠네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에 따라서 원하는 차이는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어린이집? 연령에 따라서 그거 좀 차등해 보내고요. 그러니까 차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연령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린이집 평균적으로? 보통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7시 정도까지. 7시까지 거의 한 12시간 가깝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내는 돈은 없나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활동, 예를 들어서 어디 어린이 대공을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활동이라 해가지고 그거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액 지원을 받는 겁니다. 간식이니 뭐 식사니 이런 걸 다 이 금액에 사는 지금 거네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간 1인당 한 5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12달.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이게 12개월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방학이 있겠죠? 방학 1년은 며칠 안 됩니다. 네. 거의 안 됐습니다.
아니, 조금 더 가보시죠. 네. 2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여기 이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해가지고 여기도 1인당 한 43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럼 이쪽에도 본인의 수업료는 없나요? 이런 수업료는 없어요. 수업료가 아니고요. 네.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 네. 또 할머니하고 한부모 살다 보면 애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점심 때는 학교에서 무상급 시키니까 상관없고 네. 이제 저녁 때 네.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럴 때 이제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그 동교시설이 많은데 네. 31개 아동 지역센터에서 네. 걔네들 무료급식하고 그래 급식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일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이 돼가면서 또 학업 부진한 애들은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 운영비, 인건비, 뭐 아동 급식비가 대부분 한 3분의 1은 차지합니다. 급식비. 네. 여기에 보면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심심할까봐 말하자면 그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맞춤형 그 학습 지원 서비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네. 개중에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부진하는 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돌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 파악해서 이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맞춤형 학습 지원이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눈높이 교육에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이에요. 각각 눈높이에 맞춰서. 다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학업 성취가 틀리니까 네. 그 학생 개별의 학생 그 학업 성취에 맞게 어떻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죠. 관리하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좀 다정교사 같은 방식으로 지도를 이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참 좋은데 끝까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24쪽에 후원자 행복나눔 1천 매기 이게 있어요. 추진. 근데 이게 행복나눔 1천 매기 추진 60세대에 뭐 60세대를 하셨고요. 그게 42,000원이라는 금액을 드렸는데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1세대에 41만 7천원 정도가 시작은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순수한 민간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 그 각 읍면등별로 복지위원님들도 계시고 네. 후원자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도권 외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더욱 그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좀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과 뭐 이렇게 어느 가정과 이렇게 연계를 일촌맺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셔서 단체와 이제 개인 세대가 일촌맺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60세대 이렇게 일촌맺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대를 하셨고 이게 그럼 2,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또 기업과 연결된 돈이네요. 시청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시청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애쓰시기 바라고요. 25쪽 아까 그 CCTV에 대해서 우리 그 담당 과장님이요. 아까 어린이 CCTV 그 서울에 요번에 또 경기도에서 CCTV로 인해서 그 아동들이 학대받는다. 뭐 구속도 됐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CCTV 앞으로 전 뭐 그런 일단 CCTV 설치를 하기 전에 이제 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단 어린이가 종사하는 그 종사원들 어떤 인성이 먼저 개선이 돼서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고요. 다만 CCTV 설치는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좀 역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현재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CCTV 설치 안 되는 것보다는 CCTV 설치된 곳을 지금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실제 설치된 곳이 낫지 않겠냐 해서 이제 지금 CCTV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69개, 우리 414개 중에서 260개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또 개설 13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 학부 거기에 OR을 보내는 그 부모들의 동의를 우선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CCTV가 100% 설치가 되도록 그 부분을 받아야 됩니까? CCTV를 예. 설치하려면 저희가 왜 이런데 길이라든지 이런 뭐 무범 지역에 CCTV 설치하려고 하면 인근에 그 행정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듯이 이 개인의 인권에 관계된 것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예, 다 맞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왜 여쭙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CCTV로 해서 그런 게 이렇게 말하자면 발견이 돼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 걔를 선도하기 위해서 야단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건이 커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렇죠. 부정적으로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린이를 위해서 저게 적합한 생각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텔레비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아무튼 사사기를 때리는데 걔네들이 발랑발랑 10명 다 나자빠졌어요. 저도 그 뒤에 책상 있는 거 보면서 아찔했었거든요. 그냥 방바닥은 지가 손을 짚고 애들이 전 그걸 보면서 애들이 참 훈련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사나운 이걸 잘 짚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책상에 있는 거는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좀 당당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CCTV가 어떻든 간에 역기능이 많아도 네. 순기능을 위해서는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CCTV로 해서 그런 일들이 발견이 돼서 그걸 약간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어린이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 좀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하나하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앞으로 짊어질까 어린이들인데 어려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 걔 자라서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참 많아요. 그 CCTV가 설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CCTV를 거부한다. 그게 나라의 정책이고 도의 정책인데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데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개인의 그런 자기 그거 보호를 위해서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약간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 이제 CCTV가 그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당연히 역기능이 일부 있어도 당연히 순기능을 위해서는 CCTV 설치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그 어린이집 종사하는 분들의 뭐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일부의 어떤 그 반발심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CCTV 설치가 돼서 타율적 통제 기능이 일단 감시 기능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CCTV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그런 난폭한 행동들을 약간 좀 저지하면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간사님 조금만 쉬었다 가실까 봐요.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